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SK하이닉스 주주분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장면을 보고 계실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반도체 고점 논란이 터졌고 AI 투자 피크아웃 우려가 커졌고 코스피는 5% 넘게 급락했습니다. 하이닉스도 같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완전히 다른 뉴스가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 ADR 공모에 260조 원이 몰렸습니다. 공모 물량의 7배가 넘는 청약입니다. 국내 투자자들은 공포에 던지고 있는데 글로벌 장기 투자 펀드와 기술주 전문 펀드, 국부 펀드들은 하이닉스를 사겠다고 줄을 선 겁니다.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시장은 하이닉스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이닉스가 한국 증시안의 반도체주에서 미국 자본시장이 직접 가격을 매기는 글로벌 AI 메모리 자산으로 넘어가는 구간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ADR 상장은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37조 원 실탄 확보는 대형 호재일까요? 아니면 신주 발행에 따른 희석 부담일까요? 오늘 반등은 진짜일까요? 아니면 레버리지 ETF와 파생 수급이 만든 단기 되돌림일까요? 그리고 AI 투자 우려가 커지는 지금 하이닉스는 계속 대장주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단순한 반등주가 아닙니다. 국내 공포와 해외 큰손해 베팅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면 가장 좋은 종목을 가장 나쁜 자리에서 넘겨주게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전야 후강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란 협상 중단과 공습 재개 뉴스가 나오면서 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WTI 유가가 장중 6%대까지 급등했고 전쟁 노이즈가 시장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시장의 시선은 다시 반도체로 돌아왔습니다. 마이크론이 반등했고 샌디스크는 크게 올랐고 엔비디아도 강했습니다. 최근 시장 불안의 중심이었던 반도체주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AI 반도체 사이클이 끝났다면 전쟁 노이즈와 유가 급등이 겹친 날에 반도체를 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장 후반에 반도체를 다시 샀습니다. 이건 아직 시장이 AI 업황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전쟁 뉴스보다 실적과 업황을 다시 보려는 움직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시장도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SK하이닉스가 있었습니다. 하이닉스는 오늘 장 초반 강하게 튀어 올랐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반등했고 코스피 200 야간 선물도 강했고 무엇보다 ADR 상장 기대감이 다시 시장을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주분들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하이닉스가 올랐다고 해서 모든 불확실성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최근 하이닉스는 고점 대비 크게 밀렸습니다. 반도체 쏠림 논란, AI 투자 피크아웃 우려, 메모리 고점 논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수급까지 겹치면서 주가가 과격하게 흔들렸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하루 반등이 나와도 마음을 놓기 어렵습니다. 반등이 나와도 장중에 다시 흔들릴 수 있고 장 후반에 레버리지 수급이 또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단순히 올랐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사느냐입니다. 왜 사느냐입니다. 그리고 이 매수세가 ADR 상장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느냐입니다. 하이닉스의 진짜 승부는 오늘 하루 반등이 아니라 글로벌 자금이 하이닉스를 어떤 가격으로 다시 평가하느냐에서 갈립니다. 이번 ADR 공모 뉴스는 정말 강합니다. 공모 물량의 7배가 넘는 청약 대금 기준 약 260조 원, 예상 조달 규모 약 37조 원. 이 숫자는 그냥 크다는 말로 끝낼 수 없습니다. 이건 글로벌 기관들이 SK하이닉스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국내에서는 하이닉스가 너무 올랐다고 말합니다. 피크아웃이라고 말합니다. 고점 논란이라고 말합니다. 레버리지 ETF 때문에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장기 투자 펀드, 기술주 전문 펀드, 국부 펀드, 글로벌 투자자들이 공모 물량보다 7배 넘게 주문을 넣었습니다. 이 모순을 봐야 합니다. 개인들은 호가창을 보고 겁을 먹습니다. 글로벌 큰손들은 AI 메모리의 희소성을 봅니다. 개인들은 단기 급락을 봅니다. 큰손들은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 빅테크 AI 인프라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봅니다. 바로 이
차이가 오늘 하이닉스의 핵심입니다. 국내 시장이 공포로 가격을 누르는 동안 해외 자금은 그 가격을 기회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ADR 상장이 왜 중요할까요? 하이닉스가 미국 시장에서 직접 거래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 반도체주를 사려면 여러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한국 거래 시간, 환율, 접근성, 운용 규정, 벤치마크 문제. 아무리 좋은 기업이어도 접근성이 떨어지면 글로벌 자금이 충분히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ADR이 나스닥에서 거래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미국 기관 투자자들이 더 쉽게 하이닉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AI 메모리 투자를 하고 싶은데 엔비디아만 사기 부담스러운 투자자들, 메모리 병목에 직접 베팅하고 싶은 투자자들, 한국 본주 거래에 제약이 있던 글로벌 펀드들, 이들이 하이닉스를 더 편하게 담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상장 이벤트가 아닙니다. 하이닉스의 투자자 기반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한국 개인과 국내 기관 중심의 수급에서 미국 장기 자금과 글로벌 기술주 자금이 직접 가격을 매기는 구조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 변화는 작지 않습니다. 물론 ADR 상장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ADR은 신주 발행을 동반합니다. 즉,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희석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가가 최근 크게 하락하면서 당초 거론되던 조달 규모도 낮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더 큰 규모가 예상됐지만 주가가 밀리면서 37조 원 안팎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부담입니다. 시장은 당연히 묻습니다. 하이닉스가 이렇게 큰 돈을 조달해서 정말 제대로 쓸 수 있느냐? AI 메모리 투자가 앞으로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느냐? 공급 능력을 늘리는 동안 메모리 가격이 꺾이면 어떻게 하느냐? 이 질문은 정당합니다. 그래서 ADR을 무조건 호재라고만 보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를 봅니다. 희석 부담이 있는데도 글로벌 기관들이 7배 넘게 청약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부담을 모르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신주 발행 구조를 알고도 AI 메모리 경쟁력과 장기 성장성을 보고 들어온 겁니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37조 원의 실타는 하이닉스에게 매우 중요한 무기입니다. AI 메모리 전쟁은 이제 단순히 기술력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생산 능력 싸움입니다. 고객 계약 싸움입니다. 장비 확보 싸움입니다. 미래 사이클이 흔들릴 때 버틸 수 있는 체력 싸움입니다. HBM은 만들고 싶다고 바로 많이 만들 수 있는 제품이 아닙니다. 고객의 AI 가속기 일정에 맞춰야 하고 패키징과 발열, 전력 효율, 수율까지 같이 맞춰야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설비와 장비, 인력, 공급망은 막대한 자본을 요구합니다. 하이닉스가 이번 ADR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확보한다면 이 돈은 단순한 현금이 아닙니다. AI 메모리 2라운드에서 경쟁자를 밀어붙일 수 있는 탄약입니다. 삼성전자는 89조 실적으로 체력을 증명했습니다. 하이닉스는 ADR로 실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반도체 투톱의 싸움은 실적과 자본, 고객 계약과 생산 능력의 장기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가는 이렇게 흔들렸을까요? 좋은 뉴스가 이렇게 강한데 왜 고점 대비 크게 빠졌을까요? 이유는 시장의 질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은 AI 메모리가 좋다는 건 압니다. HBM 수요가 강하다는 것도 압니다.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공급망에서 강한 위치를 차지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다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이클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빅테크의 AI 투자가 계속 확대되느냐? 고객들이 장기 계약으로 수익성을 보장해주느냐? 공급이 늘어난 뒤에도 지금의 마진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반도체 고점 논란의 본질입니다. 실적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무 좋아진 업황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 검증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하이닉스는 이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HBM 배장주이기 때문에 더 강하게 질문을 받습니다. 대장주는 올라갈 때 가장 강하지만 의심이 생길 때도 가장 세게 맞습니다. 지금 하이닉스가 딱 그 자리입니다. AI 투자 우려도 같이 봐야 합니다. 최근 미국 매그니피센트 세븐에서는 AI 투자 비용 부담과 수익화 우려가 커졌습니다. 빅테크가 데이터 센터와 GPU, 서버, 전력 인프라에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것 아니냐는 의심입니다. 이 우려는 하이닉스에도 직접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의 HBM 수요는 결국 빅테크의 AI 설비 투자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가 칩을 팔고 빅테크가 데이터 센터를 짓고 그 안에 HBM이 들어갑니다. 만약 빅테크가 AI 투자를 줄이면 하이닉스도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AI 투자 비용 부담이 커졌다는 것과 AI 수요가 사라졌다는 것은 다릅니다. 오히려 투자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비용 논란이 생긴 겁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지 않으면 비용 부담도 없습니다. AI 서버를 사지 않으면 HBM 수요 논란도 없습니다. 지금 시장은 AI가 끝났는지를 묻는 게 아니라 AI 투자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익화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2분기 실적 시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주주들이 앞으로 봐야 할 핵심은 빅테크 캐펙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같은 기업들이 AI 투자를 줄이는지, 유지하는지, 더 늘리는지 봐야 합니다. 이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투자와 AI 서버 투자를 계속 유지한다면 하이닉스의 HBM 수요는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실적 발표에서 AI 투자 부담을 이유로 캐펙스를 줄이겠다는 신호가 나오면 시장은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이제 한국 증시 안에서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닙니다. 미국 빅테크의 투자 계획, 엔비디아의 수요 전망, 마이크론의 업황 코멘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DR의 상장까지 더해집니다. 나스닥에서 하이닉스가 직접 거래되기 시작하면 미국 반도체 흐름과 하이닉스의 연결은 더 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기회도 커지고 변동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걸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제 레버리지 ETF 문제를 봐야 합니다. 최근 하이닉스의 변동성이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커졌는지 설명하려면 이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돈이 너무 많이 몰렸습니다. 이 상품들은 본주 움직임을 2배로 따라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주가가 오를 때는 상승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지만 하락할 때는 하락도 더 키웁니다. 특히 하이닉스처럼 가격 단위가 크고 시장 영향력이 큰 종목에 레버리지 자금이 몰리면 주가가 기업의 본질보다 수급 기계에 더 세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초 자산이 오르면 더 사야 하고 빠지면 더 팔아야 하는 구조가 생깁니다. 장 마감 리밸런싱 과정에서는 매수든 매도든 한 방향으로 물량이 몰릴 수 있습니다. 이게 장중 변동성을 키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하루에 5%, 8%씩 움직이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하이닉스의 HBM 경쟁력이 하루아침에 8%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게 아닙니다. 수급 구조가 주가를 과격하게 증폭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이니크 주주분들은 이걸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 주가 변동성은 방향성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물론 주가가 빠지면 아픕니다. 계좌가 흔들리면 멘탈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주가가 크게 흔들린다고 해서 기업의 경쟁력이 그만큼 변한 건 아닙니다. 하이닉스의 핵심은 여전히 HBM입니다. 엔비디아와 AI 가속기 공급망입니다. 메모리 가격과 고객 장기 계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ADR을 통한 글로벌 자금 접근성입니다. 이 핵심이 꺾였는지를 봐야 합니다. 레버리지 ETF와 파생 수급이 만든 흔들림만 보고 핵심 물량을 던지면 나중에 가장 아쉬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구조를 무시하고 무조건 사도 안 됩니다. 레버리지 수급이 아직 완전히 진정되지 않았다면 하이닉스는 반등 중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준이 필요합니다.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들고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럼 하이닉스의 앞으로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ADR 상장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나스닥 거래 이후에도 프리미엄 수요가 유지되는 그림입니다. 글로벌 기관들이 7배 넘게 청약한 수요가 실제 거래에서도 이어지고 미국 투자자들이 하이닉스를 AI 메모리 핵심 자산으로 다시 가격 매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 미국 반도체주가 안정되고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이 계속 버텨주고 국내 레버리지 ETF발 매도 압력이 줄어들면 하이닉스는 빠르게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최근 급락이 끝이 아니라 ADR 상장 전 마지막 가격 재조정이었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고점 대비 크게 빠진 가격에서 해외 큰손들이 들어오고 국내 시장이 뒤늦게 그 수요를 따라가는 그림입니다. 이 경우 하이닉스는 단순 단등주가 아닙니다. 한국 반도체 중 가장 먼저 글로벌 재평가를 받는 대장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강한 시나리오입니다.
기본 시나리오는 상장 이벤트를 전후로 며칠간 변동성이 크게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저는 이 가능성도 높게 봅니다. ADR 공모가 흥행했다고 해서 주가가 일직선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공모가가 확정되고 임시 거래가 시작되고 정규 거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차익 실현과 수급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국내 본주와 미국 ADR 사이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매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는 한국 상장 주식을 팔고 ADR을 사려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ADR 상장 흥행을 보고 본주를 다시 사려는 자금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힘이 서로 충돌하면 하이닉스는 장중에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조급하면 안 됩니다. 하루 급등했다고 무조건 추격하면 위험하고 하루 밀렸다고 상장 실패라고 볼 필요도 없습니다. ADR 상장 이후 실제 거래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프리미엄이 유지되는지, 국내 본주 수급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 과정은 며칠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ADR 상장 기대가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공모 흥행은 강하지만 막상 거래가 시작된 뒤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AI 투자 우려가 다시 커지고 미국 반도체주가 재차 흔들리고 중동 리스크로 유가가 다시 피면 분위기는 빠르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수급이 다시 꼬이면 하이닉스는 한 번 더 과격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무리한 물타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하이닉스가 좋은 회사라는 것과 지금 아무 가격에서나 사도 된다는 말은 다릅니다. 좋은 종목도 수급이 꼬이면 더 빠집니다. 특히 하이닉스처럼 가격 변동성이 큰 종목은 한번 잘못 들어가면 계좌 부담이 커집니다. 조심해야 할 시나리오에서는 핵심 물량과 단기 물량을 나눠야 합니다. 장기 핵심 물량은 HBM 수요와 ADR 이후 글로벌 수급을 기준으로 봅니다. 하지만 단기 매매 물량은 수급 기준이 무너지면 줄이는 게 맞습니다. 보유자분들 대응부터 보겠습니다. 이미 하이닉스를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가장 먼저 물량을 나누셔야 합니다. 장기 핵심 물량과 단기 매매 물량을 구분해야 합니다. 하이닉스를 AI 메모리 대장주로 보고 들어간 핵심 물량이라면 하루 이틀 변동성에 전부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ADR 공모에 260조 원이 몰렸다는 건 글로벌 기관들이 하이닉스의 가치를 여전히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HBM 수요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엔비디아와 빅테크의 AI 인프라 흐름이 끝났다는 숫자가 나온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핵심 물량을 공포에 던지는 건 위험합니다. 하지만 단기 물량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반등할 때 거래 대금이 약하고 ADR 상장 이후 프리미엄이 유지되지 못하고 국내 본주가 장 후반에 계속 밀린다면 단기 물량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하이닉스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목적의 물량을 어떤 기준으로 들고 있느냐입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하이닉스 같은 종목은 멘탈을 계속 흔듭니다. 신규 진입을 고민하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하이닉스가 강하게 오르면 당장 따라 사고 싶어집니다. 260조 청약, ADR 상장, 나스닥 거래, AI 메모리 대장주. 이 단어만 보면 지금이라도 안 사면 늦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급등 첫날 추격은 항상 위험합니다. 특히 ADR 상장 같은 대형 이벤트 전후에는 변동성이 커집니다. 뉴스는 강한데 주가는 위아래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신규 진입자는 무조건 분할로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급락 이후 과도하게 놀린 구간에서 소량, 두 번째는 ADR 상장 이후 국내 본주와 미국 ADR의 가격 흐름이 안정되는 것을 확인한 뒤, 세 번째는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다시 붙고 미국 반도체 흐름이 이어질 때입니다. 한 번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하이닉스는 좋은 종목이지만 쉬운 종목은 아닙니다. AI 메모리 대장주라는 이유만으로 아무 자리에서나 사면 변동성이 먼저 계좌를 흔듭니다. 좋은 종목일수록 진입 기준이 더 중요합니다.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더 냉정해야 합니다. 하이닉스는 고점 대비 크게 밀렸습니다. 고점에서 들어간 분들은 지금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ADR 뉴스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 이번에 반등할 때 빨리 물타기해서 손실을 줄이고 싶어질 겁니다. 하지만 물타기는 기준이 있을 때만 전략입니다. 기준 없이 하는 물타기는 계좌를 더 무겁게 만듭니다. 고점 보유자는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하이닉스가 급락 이후 저점을 지키는지,
ADR 상장 이후 프리미엄 수요가 유지되는지, 미국 반도체주 반등이 이어지는지, 빅테크 AI 캐펙스 우려가 완화되는지, 레버리지 ETF발 장후반 변동성이 줄어드는지, 이 신호들이 확인된 뒤 평단을 조절해도 늦지 않습니다. 손실을 빨리 지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계좌가 다시 살아날 구조를 만드는 게 먼저입니다. 하이닉스는 다시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조급함으로 접근하면 대장주도 나쁜 매매가 됩니다. 삼성전자와의 비교도 중요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같이 반등하고 있지만 두 종목의 성격은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89조 실적으로 반도체 전체 체력을 증명했습니다. D램, 낸드, SSD,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까지 넓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하이닉스는 AI 메모리, 특히 HBM에서 시장의 프리미엄을 먼저 받은 종목입니다. 삼성전자는 실적으로 반격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ADR로 글로벌 실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싸움은 이제 단순히 누가 하루 더 오르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AI 메모리 트라운드에서 더 오래 이익을 유지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삼성전자는 종합 체력이 강하고 하이닉스는 집중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둘을 계속 비교할 겁니다. 하이닉스 주주분들은 삼성전자 흐름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안정되면 한국 반도체 심리가 살아납니다. 하지만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강하게 움직이면 시장은 여전히 AI 메모리 대장 프리미엄을 하이닉스에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하이닉스에서 꼭 봐야 할 체크포인트는 분명합니다. ADR 공모가가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 나스닥 임시거래와 정규거래에서 프리미엄이 유지되는지, 국내 본주와 ADR 사이의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미국 반도체주 반등이 이어지는지, 빅테크 AI 투자 우려가 실제 케이펙스 축소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레버리지 ETF발 변동성이 진정되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ADR 이후의 실제 거래입니다. 공모 흥행은 이미 나왔습니다. 이제 시장은 묻습니다. 그 돈이 실제 거래에서도 계속 들어오느냐? 글로벌 기관들이 하이닉스를 장기 보유 자산으로 들고 가느냐? 나스닥 상장 이후 미국 투자자들이 하이닉스를 마이크론이나 엔비디아 밸류체인과 함께 평가하느냐? 이 질문에 답이 나오면 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이번 ADR 상장의 진짜 의미입니다. 오늘 하이닉스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끝났다는 생각입니다. 고점 대비 크게 빠졌고 반도체 고점 논란이 나왔고 AI 투자 우려가 커졌으니 하이닉스는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끝난 종목에 글로벌 기관들이 260조 원 청약을 넣지는 않습니다. 끝난 종목이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전 세계 장기 자금에 관심을 받지는 않습니다. 끝난 종목이 AI 메모리 병목의 중심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무조건 간다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위험합니다. ADR이 흥행했다고 해서 변동성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신주 발행 부담, 상장 이후 차익 실현, AI 캐펙스 우려, 레버리지 ETF 수급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끝났다도 아니고 무조건 간다도 아닙니다. 확인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하이닉스는 강한 종목입니다. 하지만 강한 종목일수록 시장은 더 높은 증거를 요구합니다. ADR 상장 이후 그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하이닉스를 지금 버릴 종목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 ADR 공모 흥행은 하이닉스가 글로벌 AI 메모리 자산으로 재평가받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 재평가가 곧바로 직선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너무 큰 이벤트일수록 수급 충돌도 큽니다. 공모가 확정, 임시거래, 정규거래, 국내 본주와 ADR의 가격 차이, 글로벌 기관 배정 물량, 단기 차익 실현, 이 모든 것이 며칠 동안 주가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주주에게 필요한 건 흥분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HBM 수요가 살아있는지, 글로벌 기관 수요가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지, 미국 반도체가 안정되는지, 삼성전자와의 상대 강도가 유지되는지, 레버리지 ETF 수급이 진정되는지, 이 5가지를 보셔야 합니다. 이 신호들이 살아있으면 하이닉스의 조정은 끝이 아니라 재평가 과정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신호들이 꺾이면 단기 대응은 보수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좋은 종목을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언제 시장이 다시 보기 시작하는지 신호를 놓쳐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이닉스는 특히 그렇습니다.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ADR 공모 흥행, 나스닥 상장, HBM 배장주, AI 투자 우려, 미국 반도체 반등, 중동 리스크, 레버리지 ETF 변동성, 이 모든 신호가 하루 안에 뒤섞입니다. 바쁜 본업 속에서 이걸 혼자 다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미국 반도체 야간 흐름을 봐야 하고, 하이닉스 ADR 거래를 봐야 하고, 북미 본주 수급을 봐야 하고, 삼성전자와의 상대 강도도 봐야 합니다. 여기에 외국인과 기관 수급, 장호간, 레버리지 ETF 리밸런싱까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도주 알림센터 신청 페이지를 열어두었습니다. 단순히 뉴스를 빠르게 전달하는 곳이 아닙니다. 시장이 실제로 어디를 다시 보기 시작하는지, 하이닉스와 반도체 주도주의 수급 신호가 어디서 바뀌는지 같이 체크하는 곳입니다. 사칭 채널과 가짜 링크가 많으니 반드시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신청 페이지를 통해서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서 무료 배포 중인 전자책 코스피 8000의 시대 자료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우리가 예전에 알던 코스피가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지수 변동성을 키우고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반복되고 하루 만에 공포와 반등이 뒤집히는 장입니다. 이런 장에서는 싸다고 무작정 사는 것도 위험하고 무섭다고 던지는 것도 위험합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공포와 기회가 가장 강하게 부딪히는 자리입니다. 고점 대비 크게 밀렸지만 ADR 공모에는 260조 원이 몰렸습니다. 북미 시장은 공포를 보고 있지만 글로벌 큰손은 AI 메모리의 희소성을 보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이닉스의 진짜 승부는 이제 시작입니다. ADR 상장 이후 글로벌 자금이 실제로 어떻게 가격을 매기는지, AI 투자 우려가 실적 시즌에서 어떻게 검증되는지, 그리고 레버리지 수급이 진정되는지 봐야 합니다. 눈앞의 호가창은 거칠게 흔들려도 돈의 방향은 결국 드러납니다. 그 방향을 늦게 보면 좋은 종목을 알고도 늦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